자, 이렇게 해서 전화 문의를 해서 시장을 지방시장을 한번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방시장은 부동산에 잘못하면은 낚이는 수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어저께 저기를 이제 부동산 이제 서울의 어느 지역이 괜찮을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와 보겠습니다. 서울로. 예, 서초구. 오늘 임장지, 어제 오늘 임장지는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고속터미널 반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각 톡방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을 때 이제 뭐를 물어봤냐면은 지금 현재 이 지역들 그림을 하나 그려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용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데 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서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착각입니다. 서초 경계는 좀 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쪽을 타고 갑니다. 한쪽을 타고 가서 여기서 양재 쪽에서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새. 그리고 여기 송파는 여기 탄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작역을 기준으로 해서 사당역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서초, 여기 강남 이렇게 돼 있어요. 강남. 그 다음에 송파. 제가 송파를 요 근래 이제 많이 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제 투표에서도 나오는데 아직도 이제 뭐 그냥 고정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생각을 하시면 송파 여전히 괜찮고 좋습니다. 계속 송파 투자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 돈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하락장을 넘어서서 지금 상황에서 한번 1월, 2월 사이에 V자 반등이 좀 일어났어요. V자 반등. V자 반등이 일어났을 때 송파가 거래가 된 거 보고 사람들이 송파를 우르르 달려가는 것보다 거기가 호가가 오를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를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서초 11명, 용산 36명, 송파 2명. 여기 용산, 서초, 송파 어느 지역이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나? 어디 살래? 라고 질문을 어저께 이제 올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용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거의 압도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1,400명 방에서 한번 이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위수를 여러 군데로 이제 또 체킹을 했습니다. 요쪽에서 데일리 무멘토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용산이랑 서초, 송파는 없고 서초 9명, 용산 11명 이렇게 돼 있었고 어제 임장을 이제 갔던 이제 고속터미널 임장을 갔죠. 거기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올려봤어요. 올려봤는데 어제 이제 서초 임장하기 전까지는 서초가 좀 떨어지고 용산이 많이 있었는데 임장하고 나서 투표한 게 조금 이제 변동치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사람들이 용산에 대한 투표율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높습니다. 용산에 대한 투표율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재 기준에서의 저렴하다, 싸다, 지금 실거주 가치가 괜찮다
라고 하는 것들은 송파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지만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어느 곳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세 개 지역, 서초, 용산, 송파, 이 세 개 지역을 물어봤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송파는 한쪽은 2명, 0명, 1명, 이렇게 이제 송파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성으로는 높지는 않다. 그럼 나중에 이제 실거주로서는 어느 지역이 좋겠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이제 송파가 이제 많이 나올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거주 가치가 높은 데가 어디냐, 요 세 개 지역 중에서 당연히 뭐 송파, 서초 요쪽을 많이 선호를 하겠지만은 현재 투자 가치 관점에서는 송파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사는 거는 뭐 송파에 살고 투자는 뭐 용산에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으나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왜 불가능하냐? 지금 송파 용산 싸진 않잖아요. 돈이 엄청 많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엄청 많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 가치도 좀 고려를 하는 비중이 더 크다 그러면은 용산이나 이런 것들 이쪽 지역에 사는 방법,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만약에 용산을 내가 사서 몸테크까지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용산에 어떤 물건을 사는 게 나을까? 나는 투자고 나발이고 현생이 중요하다. 그냥 송파에서 살려한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해본 결과 이런 식의 지금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체킹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실거주와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변화 변동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연동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하반기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셔서 어느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막연하게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정도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심리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매스컴이나 좌편향, 우편향 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만 얘기 들어가지고는 결국에는 그거 한쪽만 믿고 있다가는 내 돈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를 이제 볼게요. 2023년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 응답자 45.9%가 하락 전망이라고 지금 직방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이제 봐보겠습니다. 이제 조사 시점도 되게 중요한데 조사 시점이 지금 봐보면은 2023년 6월 14일부터 6월 30일 17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1000명 정도의 응답을 받아봤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을 봐보면 하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2023년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을 어떻게 예상하냐 질문에 전체들 1000명 중에 45.9%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은 31.9%, 보합은 22.2%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초반에 연초에 그 거래 서울 지역의 거래량 오른 거 청약이 청약 경쟁률이 높은 거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이 상승할 거다 라고 얘기했던 거와 다르게 최근 6월 달에 이렇게 조사를 했었을 때는 하락에 대한 전망세가 상당히 높다. 이게 지금 시장의 심리 반응인 거죠.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뭐 아무리 뭐 데이터로 백날 얘기를 해봤자
데이터는 이미 지나간 얘기인 거고, 지금 이런 조사는 현재 상황인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선택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미래는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은 건지, 이런 것도 동시에 한번은 생각을 해볼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현금도 좀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변동치에 대응을 하면서 투자할 곳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하락, 보합, 상승에 대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놨는데 전 지역이 다 지금 일단은 하락에 포커싱을 더 두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포지션에 인천이 상대적으로 낮은 포지션을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이게 괜찮다, 지금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킹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락 전망 이유, 저희도 한번 이거를 체크를 한번 했었었는데, 여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망 이유가 경기 침체, 이게 지금 제일 우선순위가 높죠. 그리고 가격 수준이 높다, 당연한 거죠. 요런 포지션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 동결 기조지만 금리가 높다는 인식, 동결했지만 여전히 이미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약세로 인한 매물 출회가 되는 상황,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급매물 거래가 늘고 수요 심리가 위축되고, 그 다음에 대출 등 건설 PF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상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놓치지 말고 한번 보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전문을 한번 이제 보실 수 있게 링크를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하락은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상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저점 바닥 인식론 확산 기대. 저점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산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거다,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제 인하를 할 거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측면에서 이게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세가 전망도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전세가 전망도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에서 여전히 하락에 더 포지션을 지금 좀 더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심리적으로 위축이 좀 많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챙겨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런 이유가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이게 전세와 매매는 연동이 있죠. 매수에 대한 심리가 위축이 되면 전세로 이동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탑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는 거죠. 탑.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은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시그널에 대해서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거기에 편승을 한다고 해서 나한테 돈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끼친다 그러면 한쪽만 편향적으로 지금 볼 게 아니다. 양쪽을 좀 더 다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놓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재미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인 거예요. 응답자 1000명 중에서 연령대별로 질문을 해봤고, 유주택자, 무주택자한테 질문을 해봤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의견들에 대해서 이 정리를 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은 체크를 잘해서 활용을 좀 해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